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인정받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기본이죠.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일을 가르치려고 해도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후배는 진급도 못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경고해도 이 회사에서 특별히 그렇게 진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도 있대요. 그런 걸 막 속 터져 하면서 이렇게 막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최소한 어떤 그 유세미 직장 수업 채널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존재다라고 직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다른 관점에서 아주 베이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부터. 이건 여러 방면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하기 싫은 일 어떤 거 있으세요?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막 물 마시는 거, 운전하고 가면서 음악 안 듣고, 라디오 안 듣고, 이제 영어회화 테이프 틀어놓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 이거 다 하기 싫은 거죠, 사실. 그런데 하기 싫은 걸 하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이제 삼는 거죠. 내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선 사회생활하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해치운다. 이런 거. 그 어떤 원칙이 나를 대단히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트레스 덜 받으려면 설거지 막 이렇게 쌓아놓고 아니면 이제 빨래 돌린 거 그냥 건조기 안에 넣어놓고 그래서 저 빨래도 넣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드라마 보고 전화하고 누워있으면 찜찜하잖아요. 계속 마음이. 그러면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자라는 원칙을 다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요.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하기 싫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그게 어떤 회사에서 나의 업무 효율을 냅니다. 그런 어떤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제일 중요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게 뭐야? 그것부터 얼른 아침에 오전 중에 개운하게 딱 끝내놓자 라고 마음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에너지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일을 잘 빨리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 빨리 많이 하면 결국에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과할 일이 있는데 계속 미루잖아요. 하기 싫어서. 그럼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해서 이제 풀어야 될 일 같은 경우 그냥 놔두면 어떻겠어요. 점점 더 눈덩이 같이 이제 계속 그 오해가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기 싫은 거, 오해를 풀든 사과를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결국에 관계에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체력이 승부를 가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이제 일정 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6개월 후에 대규모 프로젝트, 이제 런칭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런칭되는 시점, 목표 시점까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 그다음 매월 해야 될 일, 매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세부 일정이 최우선적으로 넣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체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야근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일만 하고 모니터만 보고 있어서 체력이 떨어지면 목표를 제대로 이제 잘 수행할 수 있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몸이 일단 갖춰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내년에 퇴직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장사할 거예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이제 뛸 거예요. 사무실도 없이 드디어 독립한다. 나 프리랜서로 이제 자유롭게 뛰겠어. 라고 하면 해야 될 게 뭘까요? 운동 스케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체력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직장에도 있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제 지금 이렇게 독립해서 일을 하는 어떤 그 상황을 비교해 보건데, 독립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력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그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잘 해내야 되는 거는
직장 생활보다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강도가 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서는 절대 자기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퇴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퇴직할 걸 계획하고 계속 사람들 만나서 인맥 쌓고 술 마시고 이런 거 다 올스톱 하시고요. 지금 퇴직할 거면 계획했으면 체력을 길러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헬스클럽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체력이 돼야 긍정적인 마인드, 일을 많이 해도 버티고 자신감도 오르고 뭔가 이제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유 있게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기가 장착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감당하기 힘든 짐은 도저히 힘든 짐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상에 지장 받으면 사실 나만 손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직장 상사 복이 너무 없어. 후배 직원 복도 없어. 정말 감당이 안 돼. 이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탁 내려놓는 게 스트레스 지수도 함께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저런 어떤 그 사람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면 내가 억지로 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일단 내려놓자.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내 어깨에다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냥 회사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 얼마나 보겠어. 그냥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조언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직장 상사에 대한 얘기, 후배에 대한 얘기 여러 영상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참조하셔서 나한테 맞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그들한테 적용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형제간 배우자간 어떤 문제로 힘들다면 직장에서 그 일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내가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가정의 짐이 있다면 누구는 거기에 막 매몰돼서 집안일 어떤 그런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매몰돼서 직장 일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회사 일은 회사 일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자, 내려놓겠다. 그런 거 갖고 이제 회사 일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예전에 그 부모님이 이혼을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 그런 이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일을 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부모님의 일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짐이 아니다. 네가 고민해서 될 짐이 아니다. 내려놔라. 네가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비워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뭐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그 친구가 마음 먹으면서부터 직장에서 이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자라고 마음 먹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인생의 배낭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인 원리가요.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직장에서 정말 잘해보는 거라고 하면 생활을 아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다 에너지를 올인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TV에서 그 장항석 감독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김은희 작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의 아내는 김은희 작가는 밥 먹고 자고 작품 쓰는 거 외엔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그렇게 에너지를 몰빵을 하니 저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만 그렇겠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도 1년에 소설 하나를 쓰는데 1년의 루틴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고 글을 쓰고 저녁 때 맥주 마시기. 이것만 한다는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결과가 좋으려면 단순한 루틴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짐이 무거우면 즐길 수가 있겠어요? 빨리 갈 수가 있겠어요? 뛸 수가 있겠어요? 그 무거운 짐이란 게 뭔가 하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광범위한 인맥 관리하는 거, 뭐 재테크가 아닌 거의 중독 수준의 어떤 주식에 몰입하는 거, 건강하지 않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에너지를 뺏기는 거. 이렇게 너무 내 에너지가 지금 분산되고 있지 않나. 배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가 메고 있던 등에 짊어진 배낭을. 필요 없는 건 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도 많이 사고 막 사면 어지럽고 온통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마음에도 이것저것 담아두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좀 루틴을 단순화시키자. 그래야지 뭐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그걸 전제했을 때 루틴을 정리해서 단순화시키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낭에는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다 꺼내갖고 빼고 가볍게 해서 이제 걸어가자. 즐겁게.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참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질투, 시기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 망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제 특진하는 사람 이제 끌어내리려고 이제 별별 소리 다 하는 경우, 이제 패거리 지어서 이제 사내 정치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사실 대단히 어떤 그런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쟤나 나나 또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런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 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공해서 잘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런 능력이 있구나. 나와는 다르게 저런 어떤 탤런트가 저 사람한테는 있구나.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게 돼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 직원이 이제 그 독립해서 나갔는데 대단히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어떤 이제 작은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굉장히 성공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후배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여기서 지금 진급도 못하고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질투하고 막 한숨 쉬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가서 박수 치고 정말 너무 축하한다, 너무 기쁘다라고 인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어떤 내 마음의 태도가 결국 나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진한 동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왜 그 친구가 특진했는지 관찰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그걸 갖다가 탁 배우는 게 그게 똑똑하고 어떤 실리적인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차이를 인정하는 거 어렵지만 존중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탁 이제 마음에 이렇게 탁 이제 채가지고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직장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